4장 3절 상수계수를 갖는 연립 일개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절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계수가 모두 상수로 주어졌을 때 상수계수를 갖는 연립 일개 미방의 해는 어떤 꼴일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해를 그래프로 표시하는 방법과 그리고 임계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보려고 합니다. y' 이퀄 ay로 표시가 되는 이와 같은 상수계수를 갖는 연립 일개 미분방정식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행렬 A는 구성성분이 모두 다 상수로 주어지는 n차 정사각행렬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런 꼴을 만족하는 해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해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와 비슷하게 생긴 일개 미분방정식을 다시 한번 복수 삼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미방과 매우 닮아 있는 이런 꼴의 미방의 해를 구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1장에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 미분방정식은 변수불량 미방이에요. y'을 다시 쓰면 여기서 도함수는 t에 관한 도함수를 뜻한다고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양이고요. 이 미분방정식은 변수불량 미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양변에 dt를 곱하고 양변에 y로 나누겠습니다. 물론 y가 0이면 이 방정식을 당연히 만족하는데요. 우리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0이 아닌 다른 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y가 0이 아니라 보고 양변을 y로 나누고 양변에 다시 dt를 곱해버리니까 미분의 정의로부터 dy dt dt는 dy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y는 y끼리 t는 t끼리 변수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양변을 적분해서 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해를 구할 때 우리는 어차피 부정적분이니까 여기도 상수가 나오고 여기도 상수가 나올 테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우리가 상수 C1이라 표시를 해보도록 하지요. y분의 1의 부정적분은 log y가 될 것이고 이걸 적분하면 AT 그리고 플러스 C1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가 구해졌습니다만 좀 더 간단한 모양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양변의 밑을 2를 취해 보도록 하지요. 2의 로그 y의 절대값 이퀄 2의 AT 플러스 C 완승입니다. 자, 2의 로그는 미치고 지수로그 서로 소구되고 절대값 없이 그냥 y로 쓴다는 건 이미 앞에 1장에서 설명했었습니다. 자, 2의 C완승 어차피 상수죠. 2의 AT승하고 2의 AT승 곱 2의 C완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지수법칙으로부터요. 2의 C완승 어차피 상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분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이런 꼴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지수함수꼴로 표시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모양하고 얼핏 보면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상수계수를 갖는 일개 연립 미분방정식의 해도 혹시나 얘처럼 지수함수 형태로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를 y는 이퀄 자 이제 x 2의 람다 t 승꼴이라 가정하겠습니다. 해를 예측하고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예상이 맞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등호를 만족하는 x가 구해지는가 또한 람다도 구해지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만일 이 람다와 x가 구해지면 해가 맞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람다나 x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잘못 가정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가정은 바로 이 비슷하게 생긴 일개 미방으로부터 유추가 된 것인데요. 자, 실제로 우리의 가정이 옳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x는 상수 벡터고요. 람다도 상수예요. 여기서 독립변수는 t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t에 대해서만 미분하니까 x 변수 앞에 있는 이 상수 벡터는 안 없어지죠. 지수함수 미분해도 자기 자신이고 지수를 다시 미분하니까 람다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 y하고 y'을 이 미분방정식에다 모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람다 x2의 람다 t승 이퀄 x2의 람다 t승이고요. 자, 여기에서 2의 람다 t승은 이거 전부 다 양수예요. 얘도 양수고요. 양수니까 0이 아니잖아요.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은 여기는 a가 빠졌군요. ay였었으니까요. 여기 a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의 람다 t승을 약분해버리니까 남은 것은 요거 ax를 먼저 쓰겠습니다. 이퀄 람다 x 이와 같이 돼요. ax 이퀄 람다 x네요. 자, 그런데 이 관계식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요 a가
상수계수를 갖는 n차 정사각형이라 했었죠. 이 등호를 만족하는 람다는 분명히 고유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x는 고유 벡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고유값 고유 벡터를 구하는 문제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계수 행렬의 고유값하고 고유 벡터를 구하기만 하면은 이 해가 구해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얘네들이 구해졌다는 얘기니까 우리의 예상이 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는 바로 x 고유 벡터 2의 람다 고유값이에요. 자, 이것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행렬 A가 n차 정사각행렬이라고 가정했었으니까 만일 1차 독립이 되는 고유 벡터가 n개로 주어진다라고 가정해 볼까요? 1차 독립이 되는 고유 벡터가 n개였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A의 고유 벡터 n개였다라고 볼 거예요. 그래서 A의 1차 독립이 되는 고유 벡터가 각각 x1 그리고 x2 이렇게 해서 xn까지 있었더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유 벡터에 대하는 고유값들은 각각 람다1부터 람다2, 람다n이라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으로 해가 구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해를 편의상 y1이라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x1, 2의 람다1 t승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y2는 x2, 2의 람다2 t승이 되겠죠. 그리고 n번째 해는 yn, xn, 2의 람다n t승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들은 각각 얘네들이 다 독립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얘네들은 1차 독립이 되는 고유 벡터가 된다면 얘네들은 이 n개 해도 당연히 독립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연립선형 미방을 다룰 때 론스키 하는 값을 계산한 문제를 설명했었는데요. 2장에서 배웠던 론스키안하고 좀 다르죠. 연립선형 미분방정식에서 다뤄지는 론스키안은 여기 나와 있는 해 벡터들을 각각을 열로 배열해서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x1 벡터라는 것은 뭘 나타내냐면은 이제 얘네들은 각각의 구성 성분이 이 x1 벡터의 의미는 뭐냐면 고유 벡터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편의상 x1 이렇게 써서 표시해 볼게요. x21 이런 식으로. 그리고 xn 즉 첫 번째 고유 벡터의 성분들이 각각 이렇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같은 논리로 x2는 여기가 x12, x22, xn2, xn은 여기 xn1, xn1, xn1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론스키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n개의 벡터들이 있죠. y1부터yn의 이 n개의 벡터들의 독립성을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다시피 얘네들은 이 x1은 이런 꼴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x1에 x2 그리고 이제 고유 벡터의 스칼라별을 다 하듯이 이렇게 각각의 구성 성분에다 상수배를 하니까 이런 꼴로 되잖아요. xn1 그리고 2의 람다1 t승이에요. 이것이 여기가 바로 얘를 나타냅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럼 같은 논리로 그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x2, x22 여기 1이 아니라 두 번째 벡터예요. 두 번째. 얘를 좀 계산하려고 해요. x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에 벡터의 스칼라별을 다하는 거니까 2의 람다2 t승이 됐죠. 2의 람다2 t승 이렇게 됩니다. xn2 2의 람다2 t승이에요. 쭉 가서 이제 맨 마지막에 n번째가 있겠죠. 자, 이제 그리고 행렬식을 계산합니다. 자, 이제 요 n번째를 계산하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x1에 여기가 n번째 고유 벡터들로 되어 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 열 벡터의 각각의 성분에다 2의 람다 n t승을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2의 람다 n t승,
2의 람다 n t승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의 람다 n t승입니다. 자, 이 행렬식을 계산하는데요. 행렬식이 갖고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바로 행렬식의 성질에 뭐가 있냐면 한 행이나 또는 한 열에 공통인 인수가 있으면 행렬식 기호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제1열 벡터에는 2의 람다 1 t승이 공통으로 들어있고요. 제2열 벡터에는 2의 람다 2 t승이 공통으로 들어있고요. 맨 마지막에 제 n열 벡터에는 2의 람다 n t승이 공통으로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전부 다 행렬식이 갖고 있는 성질에 의해서 하나씩 바깥으로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2의 람다 1 t승이 나오고, 두 번째는 2의 람다 2 t승이 나오고, n번째는 2의 람다 n t승이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x1의 첫 번째 고유 벡터의 성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n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 고유 벡터들이 있죠. 여기 번호가 2는 위첨자 2는 이제 두 번째 고유 벡터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xn의 두 번째고요. 자, 그리고 n번째 열은 이제 x1 n번째, 여기는 이제 x2 n번째 고유 벡터의 성분들입니다. 이것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거예요. x1, 얘가 x1 첫 번째 고유 벡터, 얘가 두 번째 고유 벡터예요. 그리고 얘가 n번째 고유 벡터를 나타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런데 우리는 가정을 했었잖아요. 뭐라 가정을 했었냐면 1차 독립이 되는 고유 벡터가 n개가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열 벡터 n개가 모두 다 1차 독립이에요. 1차 독립이란 얘기니까 이 행렬식은 절대로 0이 될 리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지수 법칙을 적용하면 얘네들은 따로 써보면 2의 람다 1 더하기 람다 2 더하기 람다 n t승이잖아요. 이건 어차피 지수함수니까 모두 양수예요. 양수니까 절대로 0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얘네들 독립이니까 이 행렬식도 0이 될 리 없고, 그래서 이 론스키안 값이 0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이 아니란 얘기는 결과적으로 첫 번째 해 y1, 두 번째 해 y2, n번째 y에는 서로 얘네들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쭉 가서 n번째는 이들은 서로 독립이다. 1차 독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분방정식의 모양을 잘 보면 우리 앞에서 제차 연립선형 미방 그리고 비제차 연립선형 미방 이런 말을 4장 2절에서 구별했었죠. 그리고 제차 연립선형 미방에서 독립이 된 해가 있으면 그들의 중첩원리로부터 그들의 결합을 한 것도 해가 되고, 또한 결정되지 않은 미지의 상수를 표현하고 있는 해이기 때문에 일반해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일반해의 모양은 바로 C1, Y1, C2, Y2, CN, YN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Y1부터 YN은 각각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 일반의 모양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해의 모양은 C1 첫 번째 고유 벡터, 그리고 2의 람다 1 t승, C2 고유 벡터예요. 두 번째 고유 벡터 2의 람다 2 t승, 그리고 cn, xn, 2의 람다 n t승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상수계수로 하는 제 n차 정사각 행렬 A에 대해서 이 행렬 A가 1차 독립이 되는 서로 다른 n개의 고유 벡터를 갖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연립 1차 방정식 해가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해 모양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요약한 것이 바로 이 정리 1번의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연립 방정식의 상수 행렬 A가 n개 1차 독립되는 고유 벡터의 집합을 갖는다면 y1, y2,yn은 해의 기절을 형성한다. 즉 독립이라면 해의 기절을 형성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일반에는 이렇게 그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되고 그게 이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행렬이 1차 독립이 되는 고유 벡터가 정확하게 행렬의 차수만큼 존재할까 하는 문제인데요. 보통은 이 대체 행렬이 이런 성질을 만족합니다.
주대학선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게 같은 행렬이 대체 행렬인데요. 이런 대체 행렬은 공학적으로 아주 좋은 성질을 많이 갖고 있어서 활용도가 높아요. 물론 대체 행렬이 아닐지라도 1차 독립이 되는 고유 벡터가 행렬의 차수만큼 존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와 같은 일반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몇 가지 용어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위상평면이라는 용어를 다루려고 합니다. 자, 위상평면에서 해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여기 보면 매개변수 표현 또는 매개방정식 표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뭘 나타내냐면 보통 우리가 공학적인 문제를 다룰 때 독립변수를 t로 많이 써서 표시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만약에 x1도 t로 표현이 되고 x2도 t로 표현됐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우리는 t축에 대해서 독립변수가 t축이에요. 여기에다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 교재에 이런 비슷한 그래프가 있거든요. x1t도 x2t도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그리지 않고 이제 두 개의 종속변수들을 각각의 수평축과 수직축으로 놓고 이 표현을 잘 보면 독립변수가 겉보기에 나타나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x1과 x2 사이의 어떤 관계를 이렇게 표시하려고 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표현 방법을 우리는 매개변수 방정식 또는 매개변수 표현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다른 말로 트라젝터리, 궤적이라는 말 또는 궤도란 말 또는 경로란 말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은 수학의 어느 한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론이 아니다 보니까 제각각 이런 용어를 붙였던 것이 오늘날은 알고 보니까 같은 개념을 말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용어들 다 같은 표현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매개변수 방정식은 여러분들 미분적 분학에서도 공부한 적이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x가 만약에 코사인 t라고 가정해 볼게요. 독립변수가 t예요. y도 x1, x2 대신에 xy를 써서 표시한다면 y를 sin t라 놓으면 이 식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이퀄 1이니까 좌표 평면상에서 중심의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1이 되는 원이 그려지잖아요. 그 원을 우리가 보통 미분적 분학 교과 과정에서는 매개변수 표현 방법 또는 매개변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통 이제 물리적인 현상을 다루려고 할 때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렇게 궤적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들 모두가 다 그냥 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독립변수가 겉보기에 나타나지 않게 직접적으로 두 개의 종속변수들에 의해서 표현되는 이 평면을 우리는 통틀어서 페이지 플레인, 그래서 위상평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위상평면이란 말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상평면이란 말 그냥 용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독립변수가 겉보기에 나타나지 않고 종속변수에 의해서 표현되는 평면을 그냥 위상평면이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위상투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위상평면 위에 궤절 그려놓은 거 있죠. 이렇게 궤절 그려놓은 거, 즉 이 x1, x2 평면상에 매개변수 방정식을 그려놓은 이 전체를 위상투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관심은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이렇게 위상평면상에 그림을 직접 그리려고 합니다. 즉 위상평면상에 궤적을 그려보겠다는 얘기고요. 그 일련의 전체 내용을 우리는 통틀어서 위상투영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립 1차 방정식은 문자가 n개로 되어 있는 일반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이런 위상투영의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변수가 많으면 좀 더 복잡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론적으로 다룰 때는 우리가 알기 쉽게 그 2원 1차, 즉 다시 말해서 미지수가 두 개만 있는, 즉 y' 이퀄 ay 꼴에서 계수행렬 a가 n차 정사각행렬로 확대할 수는 있습니다만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림을 그릴 수는 없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기 좋게 하기 위해서 계수행렬 a를 2x2로 제한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예문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위상평면에서의 궤적, 즉 위상투영을 직접 그려보려고 합니다. y' 이퀄 ay에서 계수행렬 a가 이와 같은 2차 정사각행렬, 상수계수를 갖는 2차 정사각행렬로 되어 있고요. 자, 이 행렬의 모양을 잘 보면 주대각선 중심으로 마주보는 게 같아요. 그래서 대체행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제 우리는 이 대체행렬은요, 항상 1차 독립이 되는 고유 벡터가 행렬의 차수만큼 존재한다는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 독립되는 고유 벡터 두 개를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1차 결합으로 일반해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해의 그래프를 한번 직접 그려볼 생각인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이 행렬의 고유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고유값을 구하기 위해서 디터미넌트 a-람다 이퀄 0이라 놓고 풉니다. 주대각선에서 람다를 빼죠. 이제 사라스 방법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이거 계산하기 좋게 마이너스 바깥으로 묶어내면 이렇게 곱하면 람다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 퀄 제로가 됐고요. 뒤에 거는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꼴이잖아요. 마치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꼴이니까 합차의 곱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람다 플러스 3 플러스 1과 람다 플러스 3 마이너스 1의 곱으로 인수분해 됐어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a 더하기 b와 a 마이너스 b의 곱으로 인수분해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람다 플러스 4와 람다 플러스 2의 곱으로 인수분해 됐고요. 따라서 람다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4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주어진 행렬의 고유값이 서로 다른 행렬의 차수만큼 서로 다른 고유값이 구해지면요. 한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가 반드시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가 독립이라는 것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에 대한 고유 벡터와 마이너스 4에 대한 고유 벡터는 당연히 독립일 텐데요. 우리가 직접 구하고 또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다가 마이너스 2일 때를 계산합니다. 람다가 마이너스 2일 때 주어진 식에다 대입을 하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3에서 2 빼면 1, 마이너스 1, 1이에요. 여기도 대입하니까 1,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고유 벡터 그냥 xy를 써볼게요. 자, 이제 0, 0. 행렬 풀어보면 x-y 이퀄 0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y 이퀄 x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유 벡터를 이제 x, 자, 이제 첫 번째 고유 벡터, 이게 이제 첫 번째 고유값 람다1이 마이너스 1일 때 대하는 고유 벡터를 계산하는데요. 자, 여기가 알파면 여기도 알파예요. 알파를 묶어내겠습니다. 1, 1. 가장 간단하게 고유 벡터를 찾아보니까 이제 1, 1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이너스 4일 때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일 때를 여기다 대입을 하죠.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1, 1, 1. 밑에도 마찬가지로 1, 1이 되는군요. 이제 고유 벡터 xy를 쓴다면 이 방정식은 x 더하기 y 이퀄 0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고유 벡터 구해볼까요? 자, 이제 만약에 x를 베타로 놓는다면 x가 베타면 y는 마이너스 베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반대로 y를 베타로 놓으면 x가 마이너스 베타로 써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자, 베타를 묶어내면 1 마이너스 1이 같이 됐습니다. 물론 베타는 0이 아닌 값이에요. 자, 이제 람다가 마이너스 4일 때 대하는 고유 벡터는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람다가 마이너스 2일 때 대하는 고유 벡터는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벡터와 빨간색 벡터를 잘 보세요. 여기다 아무리 상수배도 이거 안 나오잖아요. 독립이 맞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벡터가 독립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려면은 이건 성분이 두 개짜리잖아요. 성분이 두 개인 두 개의 벡터가 독립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려면은 행렬식으로 놓고 계산해 보면 돼요. 얘하고 얘를 행렬식으로 놓고 계산했을 때 0이 아니면 독립이고 0이면 종속이에요. 행렬식 계산하면 0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독립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하는 고유 벡터는 언제나 서로 간에 독립이 되는 게 맞고요. 확인해 보니까 이 행렬은 1차 독립이 되는 고유 벡터 두 개가 있는 꼴이 됐으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직접 증명도 했었죠. 그래서 해 모양은 해 y는 c1 그리고 y1 플러스 c2 y2의 모양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c1, y1은 첫 번째 벡터가 1, 1, 2에 그리고 마이너스 2t 생기고 여기 c2 그리고 1 마이너스 1, 2에 마이너스 4t 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하려고 했던 이 예제 1번의 일반의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 이 해를 그래프를 그려볼 생각인데요. 좌표 평면상에 여기 x1, 자, 이 위상 평면에다가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여기서 C1, C2는 다른 초기값 조건이 없는 상태니까 우리가 특수한 경우를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C2가 0이고 C1이 1인 경우를 생각합니다. C2가 0, C1이 1. 그러면은 이 해 Y는
여기가 y1, y2라고 가정했을 때 주어진 식은 x1, x2로 할까요? 이렇게 x1, x2라 놨을 때 x1, x2라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c1 2의 마이너스 2t승, 두 번째도 c1 2의 마이너스 2t승. 그러니까 x1과 x2가 같네요. x1과 x2가 같다는 얘기는 바로 이렇게 기울기가 1이 되고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 위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자, 즉 1,1 벡터는 여기에 있습니다. 요 t가 0일 때 요 c1을 1로 보면 1,1 벡터 있죠. 요 벡터를 포함하고 있는 직선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1이 0이고 C2가 1이었다고 가정한다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잘 비교해 보면 부가 반대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1,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잘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앞서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볼까요? 1, 1이 되니까 x1은 C1 2의 마이너스 2t승, x2는 C2 2의 마이너스 2t승 이렇게 된 거예요. 우변이 여기 보다시피 C1을 1로 봤었죠, 우리. C1을 1로 봤으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C2는 0으로 보고 C1을 1로 보면 이런 모양이니까 우변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좌변끼리 같아 놓고 보니까 x1하고 x2가 같다. 그게 이거였잖아요. x2하고 x1이 같은 직선이 이걸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도 볼까요? C1을 0이라고 보고 C2를 1로 봐요. 그러면 x1은 2의 마이너스 4t승, x2는 1로 보고 이거 0으로 봤어요. x2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4t승이에요. 그 요게 x1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x2는 이퀄 마이너스 x1이잖아요. 이것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겠군요. 원점을 통과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1과 마이너스 1은 이런 벡터를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렇게 돼 있는 벡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볼까요? t가 무한대로 갈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많은 공학적 문제를 다룰 때 이 t는 시간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꼭 시간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상당수 많은 공학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할 때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t를 무한대로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얘기인데요. t가 무한대로 가면 C1, C2의 선택에 전혀 상관없이 이거 빠르게 0으로 가고 얘도 빠르게 0으로 가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0, 0로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t가 무한대로 가면은 이 노란색 직선을 따라서도 0으로 가까워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t가 계속 무한대로 가면 파란색 직선을 따라서도 0에 가까워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 원점은 이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t가 무한대로 할 때 자꾸 이렇게 주변에 있는 점들이 이렇게 원점에 가까워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원점은 우리가 임계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임계점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별을 해볼 생각입니다. 우선은 그림을 마저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에서 C1과 C2가 각각이 0이었을 때는 이렇게 그래프가 직선 위에서 이렇게 나타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이제 만약에 C1이 1, C2도 1이었을 때 또 1과 2, 2와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사실 손으로 그리기는 좀 번거롭기도 하고 좀 까다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일일이 우리가 다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가정하고 그 그래프의 개형을 교재에 있는 그림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여기가 바로 이 노란색 직선이 아까 요걸 표현했을 때가 y1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y1t라고 표시한 거예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노란색 직선 t가 무한대로 할 때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요. 이 교재 그림을 잘 보세요. 화살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 궤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래프를 파란색으로 표시했는데 얘가 바로 y2를 나타내요. t가 무한대로 갈 때 역시 계속 이게 빠르게 t가 무한대로 할 때 이게 0으로 가니까요. 빠르게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y2도 빠르게 0에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때 얘보다 얘가 더 빠르게 0에 수렴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장 빠르게 수렴하는 방향을 찾으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때는 요 직선 방향이에요. 요 직선, 물론 다 같이 0으로 수렴하는데 얘보다는 얘가 워낙 더 거의 2배 이거에 제곱한 게 이거니까 이게 더 빠르게 0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0에 수렴하는 경로를 찾으시오라고 나올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요 경로예요. 파란색 경로일 때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개의 직선 위에 있지 않은 다른 위치에 있는 점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이 두 개의 1차 결합으로 언제든지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면 위에 노란색과 파란색에 있지 않은 다른 벡터들도 이 두 개의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다 같이 0으로 가니까 이 평면에 있는 점들도 당연히 0으로 수렴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걸 일일이 다 확인해 보니까 직선 경로로 0에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곡선 경로, 즉 휘어져서 이렇게 휘어져서 0에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곡선 경로로서 휘어져서 간다는 것을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궤적을 직접 그린 것이 여기 있는 점은 이렇게 휘어지고 여기 있는 점은 이렇게 휘어지고 여기 있는 점은 이렇게 휘어져서 갑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워낙 이쪽 직선 방향으로 빠르게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평면 위에 있는 다른 위상 평면에 있는 다른 점들도 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이쪽 경로에 많이 영향을 받아서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마치 이 직선 경로에서 끌어당기듯이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 그래서 예제 1번 우리가 위상 평면에다가 이렇게 궤절 그려놓은 것을 위상투영이라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런 위상투영을 일일이 손으로 그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위상투영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기도 하는데요. 그래프를 통해서 대략 어느 쪽으로 더 빠르게 수렴하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위상투영의 그래프를 그린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연립 방정식의 임계점이라는 용어를 약속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위상투영의 그림을 그려보면서 또한 임계점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구별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연립 1차 방정식의 임계점 어떤 것을 다루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위상평면 x1과 x2를 생각했었는데요. x1과 x2에 대해서 우리는 기울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미분적분해서 여기가 x, 여기가 y였다면 기울기는 dy, dx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위상평면이 xy 대신에 x1, x2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dx2, dx1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dy2, dy1. 여기 이제 x1, x2를 쓰지 않고 이제 여기는 y1, y2를 써놨네요. 자, 이제 요 x2, x1으로 쓴다면 x2, x1을 써도 무방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y1, y2로 되어 있을 때 이 dy2, dy1이라는 것은 마치 여기가 x고 여기가 y였을 때 dy, dx가 임의의 점에서 dy, dx를 한다면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냈잖아요. 여기도 그럼 그와 비슷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호 표기를 이제 독립변수 t에 대한 미분 dt 이렇게 바꿔서 써보겠습니다. 여기도 dy1, dt, dt를 쓸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 얘네들은 그럼 어떤 모양이 될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이런 모양들을 잘 보면 여기서 dt, dt는 0이 아닌 값이니까 서로 소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dy2 dt를 dx2 dt로 나눈 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연립 미분방정식 y' ay 꼴을 규모가 작은 이 a의 규모를 2차 정사각행렬로 가정을 한다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dy1 dt, dy2 dt. 자, 뭐 x1, x2를 써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a11, a12, 그리고 a21, a22, 그리고 여기를 y1, y2라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연립방정식은 행렬의 상등관계로부터 다시 한번 써보면 dy1 dt는 이퀄 행렬 계산하니까 a11 y1 플러스 a12 y2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dy2 dt는 행렬 풀어보면 a21 y1 a22 y2 이런 꼴입니다. 여기서 dy1 dy1 이거 y1인데요. 잘못 써놨군요. y2 y1이라 썼으니까요. 자, 이제 요거 보세요. dy1 dt는 얘를 말하는 의미예요. 행렬의 계수 행렬이 이렇게 생겼다면 곧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11
Y1, A1 to Y2. 여기도 마찬가지로 A21, Y1 플러스 A2 to Y2가 됩니다. 자, 이제 이 dy2, dy1은 이제 위상평면을 x1, x2라 써도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y1, y2로 쓴 것뿐이에요. y1, y2로 표시했을 때 임의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원점인 경우를 잘 보세요. y1도 0, y2도 0이 되는 경우는 이거 무한소분의 무한수꼴이 돼서 부정형이죠. 자, 이럴 경우 우리는 원점을 임계점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말을 사용할 텐데요. 자, 우리는 조금 전에도 그림을 그려봤던 이 위상평면의 그래프에서 보면은 원점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그래프가 결국은 t가 무한대로 할 때 원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자, 우리는 이런 임계점에 해당되는 원점이 이제 임계점에 해당되는데요. 이 임계점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계점은 크게 5가지 종류로 구별이 가능한데요. 물론 뒤에 가서 이제 마지막 예제에서는 우리가 또 다른 임계점의 모양을 하나 더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큰 틀을 잡아보면 다음과 같이 5가지 유형의 임계점이 있습니다. 비고유마디점, 고유마디점, 안장점, 중심, 그리고 나선점, 이렇게 임계점마다 뭔가 특징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5가지 용어로 구별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어지는 시간에는 이 임계점 5가지 유형과 관련된 임계점을 각각의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